급성 전립선염은 증상이 사라졌다고 이제 다 나았구나 이러고 너무 육체적으로 무리하고 과로하고 또 술을 마시고 이런 경우 염증이 재발하고 자칫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으로 안녕하세요. 플레이보이 비뇨화제 최현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비뇨 고민을 잘 타파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플레이보이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고민남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염이 있는 여친과 관계 후 딱 2-3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몸살 기운과 오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몸살 직전에 뭔가 살짝 손으로 툭툭 건드리듯 찌릿한 느낌이 배꼽 아래부터 골반 그리고 골반 바로 뒤 허리까지 오는 기분이 살짝 들었습니다. 고통은 없었어요. 그러다 요도염처럼 따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감기 몸살인지 그렇게 알고 병원에서 내과 가서 항생제 맞고 소염제약 3일치 먹으니 일주일 정도 지나서 괜찮아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변 누는데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저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된 건가요? 네, 고민남 사연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질염을 일으킨 균이 환자분에게 요로게 감염을 일으켜서 소변 볼 때 통증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 요로 감염, 요도염의 경우에는 몸살 기운이 있거나 감기 몸살, 오한이 드는 이런 경우는 드문데 이렇게 감기 몸살 기운이 있고 허리가 아프고 골반 쪽이 아팠다는 걸 보니 그 전립선으로 균이 전파돼서 급성 전립선염이 동반되었던 것 같습니다. 급성 전립선염은 제때 적절한 항생제를 써주지 않으면은 자칫하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병으로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균 감염의 경우 치료 후에 증상이 사라졌다고 이제 다 나았구나 이러고 밖에 나가서 놀고 너무 육체적으로 무리하고 과로하고 막 심한 운동을 하고 또 술을 마시고 이런 경우 염증이 재발하고 세균이 다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이 고민남도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 기존에 듣던 이런 항생제가 이렇게 재발을 한 경우엔 또 안 들을 수도 있고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쓰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여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협할 수 있어요. 여자의 질염도 이제 그게 전파돼서요. 자궁 쪽의 염증이나 이런 골반염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난소 쪽으로도 염증이 퍼지고 골반으로 이제 염증이 퍼지게 되면 그것 또한 굉장히 위험하고 약을 써도 이제 골반 염증이 조절이 안 되면 수술로써 그런 염증들을 제거해야 될 수도 있고 그것도 또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질염, 그 다음에 뭐 남성에서의 요도염 이런 것들은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지는데 춥고 오한이 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균이 많이 침투되고 전파되고 병 자체가 깊어진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이런 항생제를 써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성에서의 그 골반염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성에서 질염을 일으키는 균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가드넬라라든지 뭐 캔디다균 이런 곰팡이 균들 이런 것들은 성전파성 질환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균이 나왔다고 해도 성관계 파트너를 치료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교과서적으로. 그리고 다른 그 균들 중에 뭐 임질이라든지 클라미디아 이런 균들은 이제 질염과 자궁 경부의 염증을 같이 일으킬 수 있는데 그런 균들은 반드시 그 성관계 파트너를 검사도 해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요즘 이제 그 PCR 검사가 굉장히 보험이 되고 대중화되면서 예전에는 이제 찾지 못했던 그런 균들을 다 이제 찾아내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에 나오는 그런 균들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성접촉으로 전파는 되지만 남성에서 이제 뭐 정상 상재균으로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많이 증식할 경우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에서 문제를 일으킬 찬스가 있는 그런 균들은 그 발견 즉시 이제 좀 치료를 하는 게 그렇게 좋겠습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통해서 옮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럼요.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결혼 전에 정액과 그다음에 그 소변을 섞어서 검체를 가지고 PCR 검사를 하여서
이런 뭐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유레아 플라즈마 같은 그런 균주들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마이코플라즈마나 유레아 플라즈마가 갖고 있어도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균을 갖고 있어도 본인이 모르고 그냥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문제 없는 남성에서도 정상 상재균으로 갖고 있을 경우에 임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 보고들,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산전에 꼭 검사를 하시고 그런 균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해서 그런 균들을 이제 없애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들이 좋아져서요. 산전에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와서 특별한 증상 없이도 검사 받아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임신을 하기 전에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몸이 서로 다 이제 깨끗하고 완벽한 상태에서 아기를 갖는 것이 태아의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이 굉장히 이제 필요성이 부각되고 사람들의 인식도 개선이 돼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성의 경우에는 질 내에 이 락토바실루스라는 균이 있어서 그 균이, 좋은 균이 이제 많이 자라고 있고 나쁜 균들이 많이 자라는 걸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수한 상황에서 이런 좋은 균이 줄어들게 되면은 나쁜 균들이 많이 자라나게 되어서 이런 질염도 일으키고 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여자의 질을 약산성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 질 안쪽을 비누로 닦는 거는 굉장히 안 좋고요. 여성 전용 청결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약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원래 여성의 질이 약산성을 띠는 게 가장 질 건강에 좋기 때문에 그런 질 세정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요도염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한 성생활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안녕. 좀 너무